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무순이 청약 정보입니다. 와, 얼마 전에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본청약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순위가 나왔네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1개 동 40개 층으로 정말 큰 세대입니다. 총 1912세대죠. 그중 6세대가 나왔어요. 자, 46 타입 3세대, 84 타입 3세대가 나왔습니다. 입주 시기는 2030년 상반기로 엄청 멀었죠. 자, 분양가를 살펴보면 46 타입은 4억 9천 정도, 84 타입은 9억 7천 정도입니다. 청약 접수일은 1월 19일 월요일이고요. 필요 자금은 46 타입은 약 3억 정도, 84 타입은 6억 5천 정도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죠. 시세 차익은 약 1억 정도. 제한사항을 보면 전매 3년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고요. 자, 대출 규제는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약 정보, 일정과 자격상, 무순위 세대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분양가, 부대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쟁률도 한번 알아보죠. 배치도 평면도 보고요. 자금 계획, 시세 차익, 마지막 입지 분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자격 요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전매 3년이고요.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재당첨 10년 걸려 있고요. 자, 무순위 모집 공고일은 1월 13일 화요일 날 나왔어요. 자, 모든 기준이 요 13일 기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접수일은 1월 19일 월요일, 당첨 발표는 20일 목요일이고요. 계약 체결은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때 계약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유념하시고요. 자, 대상자 선정 방법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 점수가 낮으신 분들 정말 좋죠. 그리고 원래 의왕시가 아닌 기타 경기에 사셨던 분들 다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합니다. 자, 무순위 세대 공급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46 타입 3세대, 84 타입 3세대 이렇게 나왔어요. 46 타입은 모두 111동에 위치하고요. 84 타입은 102, 104, 106. 짝수동에 이렇게 위치하죠. 모두 다 3층이라는 거. 요거는 자세하게 이따가 배치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급 금액과 납부 일정을 한번 볼게요. 46 타입은 10층에서 20층 사이는 4억 8천이고요. 21층 이상은 4억 9,600, 약 5억에 가깝네요. 84 타입은 모두 저층이라 9억 7,400으로 동일하고요. 자, 납부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약금 10%는 자, 계약 때 1,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내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남은 금액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회차부터 4회차까지로 한다고 표시해 놨는데 이게 아니라 3회차부터 6회차까지 받으셔도 무방해요. 본인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4회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중도금 대출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시면 46 타입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회차당 납입 금액이 4,843만 원이죠. 분양가의 10%. 자, 그리고 금리를 5%로 잡았어요. 근데 이게 연금리니까 월 금리로 나누려면 10이죠. 지금 1회차는 26년 6월에 납부하는데 자, 잔금일 2030년 1월까지 약 42개월이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42개월. 그리고 또 2회차는 27년 1월부터 30년 1월까지 약 36개월입니다. 그리고 3회차는 28개월, 4회차는 20개월. 그래서 요걸 다 더해서 곱하면 2,542만 원이란 중도금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회차, 6회차는 연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잔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회차부터 4회차는 대출을 받고요. 5회차, 6회차는 연체를 합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를 물게 되죠. 약 지금 중도금 대출 이자에 플러스 한 4% 정도가 연체 이자가 돼요. 중도금 이자를 5%로 잡았는데 그럼 연체 이자는 약 9%대가 나오겠죠. 총 소요 비용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자, 중도금 대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2,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46 타입은 분양가에 옵션 발코니, 중도금 이자 20%는 잔압했다는 가정입니다. 하게 되면 총 소요비용이 5억 2,600 정도가 나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46 타입은 발코니 확장을 못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빠져서 옵션을 1,0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자, 84 타입을 볼게요.
분양가 9억 7,500에 옵션 플러스 발코니를 4천 정도, 중도금 이자를 계산해 보니 5,200이 나오더라고요. 다 더하면 10억 7천 정도. 자, 분양가 대비 약 1억이 뛰었습니다. 84 타입은. 자, 46 타입은 분양가 대비 약 3,500만 원 정도가 뛰었네요.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왜냐? 627 대책의 일환으로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의 연장선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겨서 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냐? 분양권 회수나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3년간 주택 관련 모든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정말 크죠. 내가 이 집을 분양받고 전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다른 아파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나의 돈이 이 SKB 아이파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기타 대출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세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5회차, 6회차는 연체나 잔압을 한다고 했죠. 연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5회차 때는 29년 1월에 납부하고요. 6회차 때는 29년 6월에 납부합니다. 자, 입주 지정일이 30년 1월이기 때문에 5회차는 12개월을 납부하고요. 6회차는 6개월을 납부해요. 자, 더하면은 총 18개월을 납부하게 되죠. 앞선 중도금 이자랑 똑같이 회차당 9,748만 원, 그리고 연체 이자를 자, 보통 시중금리에 플러스 4% 정도 됩니다. 연체 이자가. 그래서 약 9.5%로 잡았어요. 그래서 회차당 납입 금액 그리고 연체 이자 9.5% 그리고 이거를 연이자니까 나누기 12로 하면 월 이자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18번을 납부한다 하면 약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 84 타입은 1,400만 원이란 연체 이자, 46 타입은 700만 원이란 연체 이자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 두 회차를 연체한 건데 연체 이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연체를 하지 않으면 84 타입 같은 경우엔 약 회차당 거의 9,700, 살짝 과장 보태면 1억 정도죠. 5회차 때 1억, 6회차 때 1억, 즉 2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중에 내가 2억이 없다. 그러면 어찌 주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2억을 빌리는 것보다 이렇게 연체를 해서 연체 이자를 납부하는 편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계약할 때 웬만하면 통상적으로는 연체 2회까지는 아무런 불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엔 연체를 1회만 허용하는 모집 공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2회까지 연체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당점하고 계약할 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2회차까지는 연체가 가능할 거예요. 경쟁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총 450가구를 뽑는데 2,476개의 통장이 들어왔죠. 약 평균 경쟁률은 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1순위 마감한 곳이 51 타입, 그리고 74A 타입, 그리고 84A 타입. 나머지는 2순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았던 단지긴 해요. 그리고 84B 타입이 A 타입 대비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12가구나 뽑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17개의 통장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기타에서는 46개의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A타입을 보시면 15가구나 뽑는데 해당 지역에서만 53개의 통장, 기타 지역에서 165개, 그래서 1순위 마감을 해버렸죠. 가점을 한번 보시면 와, 최고 가점 사실 만점 통장도 들어왔어요. 69점. 자, 여기도 기타 지역이지만 69점 통장 들어왔고요. 74 타입, 와, 다 69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까보니 물론 최저 가점도 낮지만 만점 통장도 많이 들어왔다는 게 대단한 사실이죠. 그리고 저조한 경쟁률이 나왔던 것에 가장 크게 한몫을 한 게 의왕시 인구가 적은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의왕시 인구를 보시면 자, 2025년 12월 기준 16만 명입니다. 자, 16만 명이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안양시를 보세요. 56만입니다. 자, 수원시는 118만입니다. 와, 거의 8분의 1 정도의 수치죠. 안산시는 61만, 시흥구는 51만, 의왕시는 16만 밖에 안 되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거의 와, 정말 낮은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구죠.
자, 다음으로 이제 배치도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죠. 먼저 46 타입부터 볼게요. 46 타입은 자, 여기 보시면 111동 보이시죠? 111동에 요 1, 2, 3, 4호 라인 요 하얀색은 임대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황색 표시로 된 게 모두 다 46 타입만 배치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1동은 최고 33층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배치를 보면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08호를 보면 8호는 맨 좌측에 위치한 동이겠죠. 자,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요. 1108호는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307호는 여기 위치해 있죠. 그리고 마지막 3306호는 자, 탑층이죠, 탑층. 탑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뷰는 모두 남서향을 보겠죠. 남서향을 보고 요 앞에를 보면 다 낮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야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D 뷰를 보시면 자, 사실 이게 직방을 참고했는데 46 타입 소형 평형이다 보니 창이 좁게 쪼개져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직방상에는 이렇게 창이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요. 자, 11층 8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 앞에 살짝 높은 건물이 있죠, 여기. 그렇지만 그래도 요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 건물이 낮아서 개방감이 그렇게 없어 보이진 않아요. 13층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높은 건물이 하나 있고 우측으로 보면 다 낮은 건물이라 개방감이 뛰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층을 보시면 높았던 건물도 밑으로 보이죠. 층이 높다 보니. 그리고 개방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 도로도 쭉 보이고. 그래서 33층이 걸린다 하면 최고겠죠. 뷰도 좋고. 모두 남서향이라는 점. 자, 46 타입은 이렇게 보고요.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84 타입을 보시면 총 3개 이동이죠. 자, 먼저 102동을 먼저 볼게요. 102동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102동 중에 302호는 2호 라인이죠. 2호 라인은 요 코너 라인입니다. 코너 라인의 3층이니까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좌측을 봅니다. 즉 남서향. 그래서 302호의 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 101동이 살짝 가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101동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101동이 가리고 있지만 101동 우측으로는 그래도 나름 시원시원합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다른 동이 가로막고 있었으면 답답할 뻔했는데 그래도 단지 설계를 잘 했죠. 백사동 302호를 보겠습니다. 백사동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백사동도 딱 보면 앞에 103동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자, 보시면 요 가로막고 있는 게 103동입니다. 104동도 102동과 마찬가지로 자, 앞에 동만 가로막았지 요 우측으로는 그래도 나름 뷰가 시원시원해요. 뒤에 높은 건물이 있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나름 탁 트인 뷰를 자랑합니다. 106동을 볼게요. 106동은 자, 요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304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코너동이죠. 102동과 104동은 단지 외를 보게 됩니다. 남서향으로. 하지만 106동은 유일하게 단지 내의 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보이시는 여기 단지가 바로 103동이 되겠죠. 103동이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여기가 단지 설계가 잘 됐다고 느끼는 게 단지 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이 요 104동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죠. 아마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엔 단지 뷰인데 저층이다 하면 바로 앞에 다른 동들이 이렇게 다 가로막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뷰가 정말 안 이뻤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102동이든 104동이든 106동이든 3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이렇게 거실 창이 좀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조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남서향으로 이렇게 잘 비껴나가게 설계를 해서 이 정도면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46 타입 먼저 볼게요. 46 타입은 모두 111동에만 위치한다는 점. 자, 11층, 13층, 33층 이렇게 되고 호는 6, 7, 8호로 되지만 모두 다 남서향으로 비슷한 뷰가 나온다. 자, 평면도를 보시면 자,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딱 봐도 복도식 구조죠. 투베이 타워형이라 마통풍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거실 하나에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다용도실이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요 발코니에다 둬야 될 것 같아요. 원래 46 타입 같이 소형 평형은 웬만하면 다용도실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요즘 나온 초신축 아파트들은 요 침실을 여기로 빼서 3베이로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주방이 요 위로 올라가게 돼서 다용도실을 요 우측에 만들 수 있겠죠.
아, 3베이 구조였으면 다용도실이 나올 텐데 그 점은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물량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보시면 총 소유병이 5억대로 현찰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평형이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탑층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84 타입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이죠. 무난무난한 타워형 구조입니다. 복도 팬트리, 현관 창고 너무 좋고요. 자, 34평임에도 드레스룸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거실 주창인데 여기 코너에 사실 여기에 창 하나를 더 뚫어줘서 양면 개방창으로 했으면 개방감이 좀 뛰어났을 텐데 여기 창을 뚫지 않은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자, 요 배치를 보면 백이동, 백사동, 백육동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모두 3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모두 다 동이 하나씩 보이지만 그래도 저층치고는 뷰가 괜찮다. 그 총 소유비용은 약 10억 후반 정도 나오네요. 자, 이제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 40이죠. 그런데 기준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입주 시점 감정평가 기준으로 가는데 여기가 주변이 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고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공공택지 지구라 감정평가액을 얼마나 정도 나올까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분양가보다 당연히 높게 해줘요. 왜냐? 은행은 어찌 됐든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양가보다는 높게 쳐 줍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적으로 분양가가 아닌 총 소요 비용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아마 입주 시점에는 제가 계산한 총 소요 비용보다 감정 평가액이 더 잘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보수적으로 총 소요 비용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46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소요 비용이 5억 2,600 정도로 잡았거든요. 여기에 LTV 40이면 약 2억 1천 정도 대출이 나오네요. 자, 2억 1천이 대출이 나오려면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자, 이 4천만 원의 근거는 시중금리 5%에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요. 만기 30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 소요 비용에서 2억 1천을 제외하면 약 3억 1,500만 원이 필요하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총 소요 비용이 10억 7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LTV 40을 곱하면 약 4억 3천이 대출이 나오네요. 4억 3천이 나오려면 연봉이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금액을 빼면 약 6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 46 타입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 46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6억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책 대출이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2%대 초반으로 맞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된다 하시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자, 여기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84 타입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다 하시면 자, 요 10억 7천에서 생애 최초면 70%가 나옵니다. 일반 은행 재원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봉만 좀 된다 하시면 자, 10억에 70%면 7억인데 맥시멈이 6억까지 해주죠. 즉 6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자, 6억이 나오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약 1억 1,500 정도가 나와야 돼요. 1억 1,500 정도면 부부 합산 연봉이죠. 대출이 맥시멈 6억까지 나온다. 단 부부 모두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할 시 조건이 붙죠. 그래서 정책 대출이나 내가 생애 최초다 하시면 요걸 활용하셔서 청약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를 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주변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해 그랑블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락산 동문 굿모닝 힐이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8년 입주인데 3억 9천 정도. 여기는 08년 입주인데 3억 5천 정도. 자, 여기 대비 의왕 SK뷰 아이파크의 34평 전세는 얼마일까? 4억 5천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4억 5천으로 잡으면 필요 금액은 6억 2천 정도다. 자, 그리고 46 타입은 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필요 금액은 2억 2천 정도다라고. 자, 이론상으로 제가 전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로는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왜 전세를 줄 수 없냐? 자, 전세를 주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 627 대책으로 잔금 대출의 일환으로 봐서 6개월 내 전입 의무 추가 약정 조항을 쓰게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간 주택 관련 모든 대출을
금지되죠. 그리고 지금 받았던 대출이 회수되고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받는 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주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막혔습니다. 즉 이 집을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현금을 든 세입자가 여길 들어와야 돼요. 즉 전세 4억 5천, 3억 이렇게 내놨으면 이 보증금을 모두 현찰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경기 서울 인근 경기도 34평 전세가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올 현찰 세입자를 구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죠. 왜냐? 내가 현찰을 들고 있어도 전세 대출의 금리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웬만하면 전세 대출을 받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차피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투기 과열 지구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 2년이 아닌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줘도 내가 매도하기 전까진 어차피 2년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바에 입주 시점이 들어가는 게 낫죠. 기타 다른 제약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위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전세 주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실 전세 줄 수 있죠. 자, 시세 차익을 한번 알아볼 건데 주변에 신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역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전역은 인동선 급행입니다. 의왕시천역은 완행이고요. 그래서 지하철 입지로 보면 오전역이 더 좋죠. 의왕센트라인 대시양 여기 보시면 26년도 여기죠, 여기 여기는 9억 6천 분양권 거래입니다. 양도세 문제로 아마 손피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실 가격은 약 11억 안팎 정도로 예상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있는 더샵 캐슬이 9억입니다. 그래서 더샵 캐슬과 센트라인 대시양이 차이가 6천밖에 나는 게 말이 안 되죠. 입지상으로 오전역과 거의 연결된 입지거든요. 입지 차이를 한번 보시면 의왕시청역 기준 여기 좌측은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우측은 이 고천가, 고천나, 고천다처럼 재개발 구역이고요. 그래서 좌측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고 우측에 재개발 물량이 들어오면 정말 엄청난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동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대중교통은 사실 오전역 주변이 더 좋죠. 서울과 더 가깝고 뿐만 아니라 급행이고. 하지만 주변 인프라나 개발 호재를 보면 의왕시청역이 오전역보다는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많고 그만큼 뭐 학교나 학원과나 인프라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의왕시청역 SK뷰는 의왕센트라인 대시양과 시세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 의왕센트라인 대시양. 그래서 의왕센트라인 대시양이 얼마냐? 아까 말했듯이 1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약 11억을 예상합니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그러면 분양가가 10억이죠. 부대 비용을 약 5천 정도 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수익이다. 분양가 대비는 1억 이상이고 부대 비용을 빼면 약 5천 정도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상승 가치는 사실 의왕시청역이 더 높죠. 현재는 비슷하게 보지만 앞으로 보면 의왕시청역 쪽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입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동선 기준으로 좌측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우측은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보시죠. 자, 의왕시청역 우측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고천 나구역입니다. 나구역 외에 오전라, 오전다, 고천가 지금 이 구역만 합쳐도 약 8천 세대입니다. 게다가 좌측에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만 세대가 훌쩍 넘겠죠. 지금 고천 나구역이 제일 먼저 분양을 했는데 이쪽에 만 세대가 넘는 새로운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 개가천선을 할 단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라색으로 네모쳐 놓은 고천초. 자, 고천초가 이전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이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거의 초품화 수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너무 좋죠. 그리고 중학교는 의왕중 여기 있죠. 의왕중도 사실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의왕시천역 주변이 정말 다 공사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주도 4년 후고 모든 것이 바뀔 동네이기 때문에 입지상으로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장의 수익보다는 실거주용으로 접근해야 되는 단지예요. 다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야, 34평에 10억을 의왕시청역에
붙느니 이 10억으로 다른 데를 산다. 네, 맞습니다. 당장 10억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청약의 장점이 뭐죠? 자,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점까지 내가 작은 플랜을 느긋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엔 입주까지 약 4년 정도 시간이 있죠. 4년. 즉, 4년을 내가 계약금 10%만 내면 사실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 내가 아파트 값이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완전 소위 개이득이죠. 내가 10%만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요. 그리고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출장이나 아이 학교 문제로 실거주를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어찌저찌 전세를 줄 순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논란이 많은 아파트였지만 사실 6세대 제외하고는 모두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벌려면 공사판인 지역을 사라. 자,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주변은 다 공사판입니다. 좌측은 공공택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측은 다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개가천선을 할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고 보지 말고 어차피 입주도 4년 후인 2030년이기 때문에 자, 길게 봅시다. 자, 길게 보고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무순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전에 본청약 영상을 한번 만들었어서 이번엔 짧게 만들고 가려고 했는데 여차저차 얘기하다 보니 상당히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자, 이번 영상도 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